얼마나 훌륭한 브랜드인지 알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아이레벨의 CJ입니다. 요즘 날씨가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 정도로 많이 시원해진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딱 맞춰서 또 트랙스타라는 아주 훌륭한 브랜드에서 저에게 신발을 보내주셨어요. 뭐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트레킹이나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은 몰랐는데, 제 주변에 뭐 등산이나 트레킹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트레킹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미 많이 알려진 브랜드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 트레킹이나 등산을 더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훨씬 더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제 채널을 선택을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브랜드인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처럼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과연 이 트랙스타라는 브랜드의 트레킹화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신발은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코브라 서라운드 109 GTX 모델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면서 하얀색 모델 코브라 960 GTX 리미티드 모델, 이 모델도 간단하게 보여드려 볼 테니까 트레킹화 하나 사고 싶다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떤 모델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얀색 일단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박스를 보시면은 종이 박스로 일단 패키징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렇게 트랙스타의 레터링과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산을 의미하는 이미지 같은 것도 라인을 이용해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옆면에도 뭐 이런 디자인들과 트랙스타라는 레터링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고어텍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어텍스 스티커도 붙어 있는 게 보이네요. 모델명은 코브라 서라운드 109 GTX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US로는 9.5, 한국 사이즈로는 275로 보내주셨고요. 사이즈감은 실착 리뷰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트레킹화를 선택을 하실 때 신발을 신고 뒤꿈치 쪽에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그 여유가 있는 게 가장 편안한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많이 신어보신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이즈감들도 참고하셔서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종이 속지 한 장이 들어있고, 트랙스타라는 레터링과 로고가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제가 받은 컬러는 검은색이긴 하지만 트랙스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서라운드 109 GTX 모델은 몇 가지 컬러가 더 있으니까, 검은색 말고 다른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발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봐왔던 등산화, 트레킹화의 디자인의 느낌이 많이 담겨있긴 하지만, 구석구석 따져보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빠짐없이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눈에 확 띄는 이 보아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신발을 신고 벗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고로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디자인이야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트레킹 하실 때는 물론이고 이 신발을 신고 스타벅스를 가더라도 전혀 무리 없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디테일한 디자인 보여드리면서 상세한 기능성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발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택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 중에서 기능성을 설명하는 택이 4개나 들어가 있어요. 네스트 핏, 하이퍼그립, 고어텍스, 보아. 우리가 트레킹화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디자인 보여드리면서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신발의 옆면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미드솔에 들어간 이 하얀색 파트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메인 컬러로 가지고 있는 신발이고, 군데군데 그레이톤의 컬러를 이용해서 디자인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뭐 요즘은 신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이나 트레킹화의 디자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디자인도 트레킹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박스 쪽부터 보여드릴게요. 토박스 쪽을 보시면은 위쪽은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메쉬 타입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토박스의 요 사이드월 부분은 합성 피혁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얼핏 보면 차이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토박스 부분부터 트랙스타의 섬세한 디테일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요.
토박스의 쉐입을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될 텐데 모양이 조금 비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발이 대칭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보시면은 우리 발 모양하고 거의 흡사하게 엄지발가락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이쪽으로 더 경사가 많이 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트랙스타에서는 이 부분을 네스트 핏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스트, 새 둥지라는 의미잖아요. 새 둥지처럼 포근하게 발을 잘 감싸주는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도 발을 한번 넣어보니까 일반적인 신발과 쉐입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편안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충 그냥 발 모양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2만여 명의 발 모양을 연구하고 분석하셔서 이런 디자인을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새 신발을 신으면 내 발이 새 신발에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이 서라운드 109 GTX 모델 같은 경우는 신자마자 바로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코 부분을 보시면 이쪽 부분은 합성 피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또 약간 거칠거칠한 다른 소재를 한 겹 더 붙여 놓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레킹을 하다 보면 날카롭거나 딱딱한 물체에 발이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재를 더 붙여 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쪽으로 올라온 보아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보아 시스템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신발 끈 대신에 와이어를 이용해서 발과 신발과 일체감을 향상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보아 시스템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보아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을 한 게 트랙스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신발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보아 시스템을 사용을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에 다이얼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신발을 신을 때 이 다이얼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당기시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가 이제 와이어가 완전히 풀려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혀 부분을 쭉 올리시면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발이 들어가는 부위가 넓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신발을 신어봤지만 이 정도까지 벌어지면 아무리 발등이 높으시거나 발볼이 넓으신 분이시더라도 아마 손쉽게 신발을 신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발을 넣어서 신발을 신으신 다음에 이 다이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이얼을 감아주시면 돼요. 와이어가 당겨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아 시스템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한 번만 사용해보신 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편안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편안한 플러스 신발을 신었을 때 발과 신발과 일체감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신는 그냥 일반적인 운동화 신발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혀 부분은 기본적으로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혀하고 가피는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발 내부에 전체적으로 고어텍스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방수 효과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신발의 옆면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트랙스타라는 레터링이 살짝 파여진 상태에서 하얀색으로 페인팅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사이드 부분에도 약간 거친 느낌의 보강제 같은 소재가 한 겹 더 붙어 있는 게 보이네요. 살짝 옆면으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토박스 윗부분과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고무 같은 소재긴 하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가진 고무 소재여서 신발을 신으셨을 때 불편한 느낌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트레킹을 할 때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박스 부분도 그렇고 사이드 쪽 가피도 그렇고 메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바깥쪽에서 물이 튀었을 때 물이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어텍스 소재는 신발 내피에 전체적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가피 소재는 통풍성에는 도움을 주면서 습기가 들어가는 거는 또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또 이런 메쉬 타입의 직물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를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역시나 고어텍스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어텍스 서라운드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아까 제가 토박스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네스트 핏 테크놀로지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신발을 뒤에서 보면 트랙스타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멜빵 같은 느낌으로 가죽 소재가 양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뒤꿈치 부분은 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단단한 보강재가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걸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은색으로 보이는 이 파트는 예상하셨다시피 스카치 역할을 하는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의 안쪽은 뭐 보시다시피 신발의 바깥쪽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신발의 바깥쪽에 이런 그래픽과 레터링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내피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혀의 안쪽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혀의 안쪽은 뭐 트랙스타 로고와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제품명 코브라 서라운드 109 GTX M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어텍스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발의 이름처럼 360도로 내부에 전체적으로 고어텍스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신발을 밖에서 봤을 때 토박스 부분부터 해서 옆면 전체적으로 다 이 혀 부분의 안쪽까지 전체적으로 고어텍스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막아줄 걸로 생각이 되고, 그와 동시에 신발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은 바깥으로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쪽까지는 어두워서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고어텍스 소재는 아낌없이 신발 내부에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솔을 보여드리면 인솔의 윗면은 베이지색 직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뒤꿈치 아래쪽에는 트랙스타 네스트 핏 테크놀로지 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의 바닥면은 파란색 스펀지 같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 놓으셨고요. 인솔도 상당히 두툼하게 구성을 해놔서 충격 흡수에 있어서 미드솔도 큰 역할을 하겠지만 인솔에서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솔에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이 인솔의 비밀은 미드솔 파트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아까 신발의 쉐입 말씀드리면서 네스트 핏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네스트 핏은 이 인솔의 디자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일단 가피와 이 미드솔 사이에 좀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소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역시나 트레킹 하다 보니까 평탄하지 않은 지형을 다닐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길을 다닐 때 발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 놓은 것 같고, 특히 이 가운데 부분에는 유광 플라스틱이 한 겹 더 붙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파트도 상당히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그런 소재로 구성을 해놔서 앞꿈치와 뒤꿈치가 뒤틀리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의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도 탄력이 상당히 좋게 느껴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트레킹화나 등산화 하면은 조금 딱딱한 쿠션감을 가진 신발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녀석의 이 쿠션으로 봤을 때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기에도 상당히 안락한 쿠션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드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미드솔은 이 앞부분까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도 뭐 동일하게 미드솔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의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은 일단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퍼 그립이라는 브랜드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하이퍼 그립이라는 브랜드가 트랙스타에서 개발한 아웃솔 전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비브람이라는 아웃솔 브랜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아웃솔 전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만 봐도 뭐 트랙스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려졌고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슈퍼 그립도 아니고 하이퍼 그립이니까 뭐 그립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신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비브람의 아웃솔보다 그립력에 있어서는 하이퍼 그립의 그립력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신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신발을 직접 신고 트레킹을 하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만져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직접 신발을 신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왠지 더 그립력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미드솔 파트로 다시 돌아와서 뒷부분에도 이렇게 구멍이 2개가 뚫려 있고 앞부분에도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이 뭐 단순히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 신발 안쪽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이 미드솔의 이 구멍으로 그 열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트레킹 하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신발을 신고 걷다 보면 당연히 발에서 열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열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발을 벗고 다시 신기는 귀찮잖아요.
그 열기를 쉽고 빠르게 바깥으로 배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 놓으셨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 인솔에 아까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솔도 통풍성을 가진 인솔로 구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인솔에다가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보면 이 인솔에서도 바람이 통과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람이 쉽게 통하지 않을 것처럼 생겼는데 직접 불어보시면 바람이 통과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이 이 인솔에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발바닥이나 발 전체적으로 열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열기가 일단 인솔을 통해서 신발 바닥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신발의 바닥면을 통과한 후에 다시 미드솔의 이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30년 넘게 트레킹화를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통풍성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트레킹화가 가질 수 있는 기능성은 다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발에 열이 좀 많은 편인데 발에서 열이 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신발을 벗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의 통풍성을 위한 기능성을 가진 신발이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코브라 서라운드 109 GTX 모델의 상세한 디자인을 보여드려 봤는데, 제가 아직 편집을 하기 전이지만 너무나 많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 아무래도 러닝타임이 꽤나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그만큼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트레킹화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것보다 매장에서 한번 신어 보시는 게 체감적으로 확 와 닿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꼭 한번 신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초반에 서라운드 109 모델하고 하얀색 컬러의 코브라 960 GTX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 녀석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신발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트랙스타가 4월부터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752 라인으로 나온 코브라 960 GTX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이렇게 하얀색이긴 하지만 이 녀석도 또 블랙 컬러가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 컬러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서라운드 109 모델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 모델하고는 기능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서라운드 109 모델 같은 경우는 통풍성 때문에 미드솔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였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대신에 전체적인 신발의 착화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보아 시스템이 뒤꿈치까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아 시스템을 조이면 발 등 부분하고 뒤꿈치 부분까지도 더 조여주기 때문에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아웃솔에 있어서 똑같이 하이퍼 그립의 아웃솔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패턴을 보셨을 때 조금 디자인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능성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신발의 컬러가 트레킹화나 등산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녀석도 첫눈에 딱 보자마자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녀석까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다 보면은 리뷰가 거의 드라마 수준으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이 녀석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이 녀석도 딱 보기만 해도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네, 다시 서라운드 109 모델로 돌아왔고요. 신발의 기본적인 쉐입이나 기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 또 사이즈감은 어떤지 한번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 아이랩 채널을 선택하신 것만 봐도 얼마나 훌륭한 브랜드인지 알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트레킹 등산화 전문 브랜드 트랙스타에서 보내주신 코브라 서라운드 109 GTX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실착 리뷰부터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트랙스타에서 신발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유료 광고 영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트랙스타의 신발을 이번 기회에 처음 신어보긴 했지만 제 주변에 트레킹이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이미 많은 친구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로 알만
알만한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브랜드이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오히려 더 인정을 받고 있고 많이 알려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국내에 멋진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다시 한번 트랙스타 관계자분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응원해 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분과 제 채널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신발의 착화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이즈감을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런 본격적인 트레킹화를 처음 신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트랙스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정 사이즈를 신으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신발을 신었을 때 뒤꿈치 부분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게 딱 맞는 사이즈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제품 설명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 정도의 여유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 보아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였을 경우에 굉장히 일체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 사이즈로 신고 지금 보아 시스템을 상당히 강하게 조여놓은 상태인데 발볼이나 뭐 발등, 뒤꿈치, 엄지발가락 부분 전체적으로 불쾌하게 발을 압박하고 있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으면서 발을 편안하게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상당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트레킹할 때 많은 신으시는 약간 두꺼운 등산 양말 같은 거를 신고 리뷰를 할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신발의 컨셉 자체가 트레킹할 때도 당연히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신발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기에도 상당히 멋진 디자인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페이크 삭스를 신고 신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이 녀석을 지금 신고 있고요. 만약에 두꺼운 등산 양말이나 스포츠 양말 같은 거 신고 신으시더라도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이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감과 보아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런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었을 때도 사이즈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힐슬립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역시나 트레킹하다 보니까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짝 걸어봐도 힐슬립은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발을 전체적으로 너무나 부드럽고 편안하게 잘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어서 가볍게 걸을 때나 당연히 장시간 트레킹 하실 때도 신발의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실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발과 신발이 너무나 잘 밀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힐슬립도 당연히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보다 더 두꺼운 스포츠 양말이나 등산 양말을 신었을 경우엔 지금보다 훨씬 더 밀착된 일체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쿠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쿠션은 외부에서 육안으로 보셨을 때도 하얀색 미드솔 부분이 부드럽게 쑥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부드러운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같이 트레킹이나 등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트레킹화나 등산화가 조금 단단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운동화에서 느끼는 그런 쿠션감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쿠션감 때문에 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어떤 운동화들보다는 더 부드러운 쿠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뒤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을 때뿐만이 아니라 앞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부드러운 쿠션감이 쉽게 느껴지고 있고 그냥 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지금 미드솔이 살짝 눌리는 게 보이실 텐데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리뷰했던 나이키의 테일윈드나 뭐 데이브레이크 같은 그런 미드솔의 느낌과 상당히 흡사한 그런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기에도 너무나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요즘 뭐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와 트레킹화의 경계가 상당히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녀석을 신고 가볍게 트레킹을 갔다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한잔 하더라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이 환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신발 아웃솔엔 하이퍼 그립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그립력을 가진 아웃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이 정도의 뭐 그립감이 느껴진다라는 게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그런 아웃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 신발을 신고 조금 가파른 바위산 같은 데를 조금 올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는 일단 바위산보다는 이 녀석을 신고 스타벅스를 가보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디자인이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트레킹화의 느낌도 당연히 가지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멋진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정말 트레킹화 하나를 따로 구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신발을 하나 구입을 하시면 평소에도 충분히 편하게 신다가 가볍게 트레킹이나 등산을 갈 때도 괜찮은 성능과 기능을 보여주는 신발이어서 다용도로 신기에 정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뭐 오랜 시간 동안 신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스니커즈를 신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보아 시스템 지금은 상당히 강하게 조여놓은 상태인데, 풀 때는 한번 툭 당긴 상태에서 텅 부분을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렇게 넓게 혀가 벌어지기 때문에 신발은 신고 벗기가 너무 편안한 그런 형태로 금방 변환이 되고, 또 와이어를 당길 때는 툭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몇 바퀴만 감아주면 금방 쉽게 조여지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는 데 있어서도 더 이상 편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브라 서라운드 109 GTX 모델의 실착한 느낌과 모습은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하얀색 컬러의 코브라 960 GTX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로 갈아 신어서 그 모델은 또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은 트랙스타의 코브라 960 GTX 리미티드 에디션 화이트 컬러를 신고 있고요.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트랙스타 관계자분께서 처음에 저한테 리뷰 의뢰를 해주신 모델이 아닌데, 제가 트랙스타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 모델이 눈에 확 띄어서 혹시 이 모델도 보내주실 수 있냐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받아본 모델이고요. 서라운드 109 모델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뒤꿈치 부분까지 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꿈치 부분의 일체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웃솔에 있어서도 하이퍼 그립이 똑같이 사용되긴 했지만 그립력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기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아웃솔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미지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신발을 신고 보니까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역시나 뭐 보아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과 신발과 일체감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컬러가 트레킹화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선하면서 이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쿠션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가피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메쉬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통풍성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디자인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만약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 녀석에 대한 리뷰도 요청을 해주신다면 이 녀석도 따로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델도 너무 이쁜 것 같은데요. 착화감이나 쿠션감도 너무 좋고요. 이 녀석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역시나 뭐 트레킹화다 보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보아 시스템을 이용해서 손쉽게 본인의 발 모양이나 신고 있는 양말 상태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쿠션에 있어서도 트레킹이나 등산할 때는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기에도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부드러운 쿠션을 가지고 있어서 다용도로 신발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신발을 들어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네, 275 사이즈의 코브라 서라운드 109 GTX 모델의 무게는 409g 나오네요. 409g이면 일반적인 가죽으로 된 운동화가 400g 뭐 중반대 정도를 보여주니까 상당히 가벼운 무게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발과 발과의 일체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무게 부분에 있어서 실착을 하셨을 때 더 가볍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랩 채널을 알아봐 주시는 너무나 훌륭한 브랜드, 국내 최고의 트레킹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트랙스타에서 보내주신 코브라 서라운드 109 GTX 모델을 중심으로
코브라 960 GTX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던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번 리뷰를 하면서 국내에도 이렇게 멋진 트래킹화를 만드는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트랙스타라는 브랜드를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트랙스타의 모델들을 리뷰하면서 느낀 것처럼 앞으로 제가 몰랐던 브랜드나 몰랐던 신발들을 다양하게 찾아보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트랙스타.